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24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멸종위기 생물 엣지 타투 너무 재밌었죠? 우리 친구들 막 타투를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지는 않았는지 잘 지워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날 활동하는 게 너무나 귀엽고 예뻤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최선, 노력, 성실 뭐 이런 거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이 교과서 화면을 띄우고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5쪽입니다. 기체의 성질. 오늘부터는 기체에 대해서 한 달 이상, 2달 정도 꽤 오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이 기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물질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뭐 있냐면 기체가 있고요. 선생님이 글씨를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변화되고 서로 모양이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린 이런 걸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데 제일 쉬운 예로 얼음과 물을 얘기해 볼게요. 얼음은 고체인데요. 이 고체인 얼음을 열을 가하면 액체인 물이 되죠. 자, 이때 얼음도 눈에 보이고요. 액체인 물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인 물에 더 열을 가해주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게 돼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기체가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친구가 사발면을 먹으려고 사발면 뚜껑을 열었어요. 그럼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서 안경이 이렇게 뿌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김이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보인다라는 건 기체가 아니라 액체란 뜻이에요. 원래 수증기는 보이지 않는데 아까 열을 가하면 물이 기체가 되었듯이 반대로 식히면 수증기는 물이 되거든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에 닿아서 물로 변한 상태예요. 또한 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기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입자의 운동. 우리가 왜 기체를 따로 한 단원을 만들어서 배우냐면요. 기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연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 성질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 엄마가 혹시 보일러 켜신 적 있죠? 예를 들면 장마 때 엄청 집이 눅눅하다든가 집에 새집증후군 냄새가 날 때 보일러를 켜면 냄새도 사라지고 눅눅한 것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네, 보일러를 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냄새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물은 말라서 증발해 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체라는 것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체가 온도와 압력과 부피 이런 것들과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한 장을 넘겨서 기체에 대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가 이토록 펄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불 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 기다란 풍선으로 재미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 튜브를 이용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튜브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기체는 어떤 형태로 생겼을까요? 모든 물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와 같은 기체도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 집의 외관은 깨끗해 보이지만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에서 유해 성분이 나와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즉, 새 집에는 유해한 기체 입자가 둥둥 떠다닌다는 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군요. 오존은 우리 몸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기체인데요. 오존 기체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자 형태로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삼가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기체라는 것들 보이진 않지만 입자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표현할 때 간단한 모형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해요. 아까 동그라미로 표시한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체의 입자 모형을 한번 직접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스톤, 주사기 피스톤을 꾹 누르면요. 한쪽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피스톤이 들어가죠. 하지만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기체 입자의 모양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기체 입자 모형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스톤을 눌렀을 때 이 공간이 부피가 좁아지면서 기체 입자들은 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게 완전히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간 후에 피스톤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빈 공간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빈 것이 아니라 기체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풍선을 보도록 할게요. 작은 풍선과 큰 풍선 안에 모두 다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분명히 내 입에서 입김만 나갔는데도 풍선이 커졌다라는 건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가 이런 식으로 풍선 안에 노란색의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파란색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풍선 자체는 사실은 고체, 말랑말랑한 고체거든요. 고체들은 입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이 작은 기체 입자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체 입자의 특징은요,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고무풍선 벽의 틈 사이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느냐? 교과서에 기체 입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쪽 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피스톤이 눌리지 않았을 때와 1번, 피스톤을 눌렀을 때 2번, 이 안에 기체 입자의 모형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약속할게요. 기체 입자는 모두 다 몇 개를 그리냐면 7개를 그리기로 하죠. 첫 번째도 7개, 두 번째도 7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피스톤을 누르지 않았을 때와 눌렀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자, 오늘 숙제해서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그냥 쉽게 올려주면 되겠고요. 저번에 배지 만들어서 느낀 점 쓰지 않은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리 써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 친구들과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서로 보여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개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거에 기준은 없어요. 그냥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